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램 영어 기출 모의고사 9회, 고등학교 2학년 2022학년도 3월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은 무조건 어떻게 접근한다고 했어? 밑줄친 부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재진술 또는 정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역진술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재진술이나 역진술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과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인과적 추론이라는 건 뭐 원인 결과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항상 비문학 지문을 독해할 때는 반드시 인과적 추론을 늘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어? 자, 21번 첫 번째 문장 봅시다. Studies by Vosniado and Brewer illustrate fish style assimilation in the context of young children's thinking about the earth. 자, 이 두 사람에 의한 연구가 illustrate, 설명하고 있는데, fish style assimilation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context, 상황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지구에 대해 생각하는 맥락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이런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아이들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 그런 아이들이 지구에 대해서, 아니, 어린아이들인지, 어린아이들이 지구에 대해 생각하는 맥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애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y worked with children. 아이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Who believed that. 믿었던 아이들입니다. The earth is flat. 앞에 worked, believed. 과거 시제인데 왜 대절의 동사는 is. 현재 시제일까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fact,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CLC의 예외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철석같이 뭐라고 믿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아이들하고 연구를 했어요. Because these fit their experiences. 자,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게 어린아이들의 경험과는 fit, 잘 맞기 때문에. 지구 어떻게 둥구요? 둥그면 내가 어떻게 서 있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 and attempted. 자, 그리고 시도를 해봤어요. 자, 여기 worked하고 attempted가 병렬 구조죠?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 to help them understand that in fact it is spherical. spherical은 자, 구형의, 둥근 이란 뜻이지. 자, 여기서 them은 당연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아이들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절의 is은 the earth, 지구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자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지구는 둥글게 생겼어. 지구는 둥글어. 라고 이해시키는 걸 도와주려고 애를 썼단 말이지. 애들이 잘 받아들였을까? 자, 세 번째 문장. When told it is round, it, 지구. 자, when하고 told, 과거분사 사이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었을까? 자, 주절의 주어인 children, they와 비동사 were가 생략된 구조죠. 항상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안 나오고 나머지 나오면, 자,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아이들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을 당했을 때, 즉 들었을 때, children often pictured, 아이들은 종종 그림을 그렸는데 머릿속으로 the earth, 지구를 as a pancake, 팬케이크, 빈대떡 같이 생긴 거라고 그렸던 거야. 알겠어?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sphere. 자, 구체가 아니라 축구공 같은 그런 공 모양이 아니라 그냥 피자나 팬케이크 같은 둥근 모양이라고 그림을 그렸던 거야. 아이들 머릿속에는 지구는 아, 이렇구나. 여기에 내가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알겠어?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문장 봅시다. If they were then told that it is round like a sphere, they interpreted the new information about a spherical earth within their flat earth view.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네 번째 문장. If they were. 자, 이거 가정법 과거입니까? 아니죠. 가정법의 핵심은 과거형 조동사 would, could, might 플러스 자, would, could, might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if를 아무리 쓰더라도 if 절에 과거 시제가 나오더라도 우쿠마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없으면 그건 가정법이 아니라 뭐다? 직설법이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직설법은 시간과 시제가 일치하는 거야. 즉 과거 시제 쓰면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 시제 쓰면 현재의 이야기고 알겠어? 이건 직설법이죠. 직설법입니다. 자, 만약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then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지구가 자 구형처럼 둥글다. 축구공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해석했는데 그 새로운 정보, 무엇에 관한 이 구형의 지구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의 평평한 지구 관점 내에서 해석을 했던 거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by picturing a pancake-like flat surface inside or on top of a sphere. 자, 여기서 inside하고 on top of는 병렬 구조로 봐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자, 구형 내부나 또는 구형 위에 팬케이크 같은 평평한 표면을 그려본 거예요. 자, with 분사구문, with human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인간은 그 팬케이크 위에 서 있는 채로. 알겠어요? 지구는 구형이야.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겼어. 아, 그랬더니 애들 입장에서는 아, 요 안에 이렇게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또 생겼구나. 아니면 팬케이크 위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귀엽다. 자, the model of the earth that they had developed. 과거 완료. 자, 과거보다 이전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아이들이 발달시켰던 지구의 모델,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지, 평평하다라는 거. And that helped them explain how they could stand or walk upon its surface. 그 지구 표면이 어떻게 서 있는지 또는 걸어가는지를 아이들이 설명하도록 도와주는 지구의 모델은 did not fit the model of the spherical earth. 이 구형 지구의 모델과는 맞지가 않았던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마지막 문장 앞에서. 자, 어린아이들이 지구에 대해 생각하는 맥락에 대한 거는 봤는데, 아직 fish is fish style assimilation에 관한 재진술은 아직 안 나왔죠. 또는 역진술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Like the story fish is fish. 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고기는 물고기야 라는 동화처럼 거기에서 a fish imagines everything on land to be fish-like. 물고기는 육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물고기처럼 생겼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e-existing views. 자, incorporate는 통합하다라는 뜻이죠. 자, 모든 게 아이들이 들었던 모든 것은 통합이 되었어. 어디에? 아이들의 pre-existing, 기존의 관점에 통합이 되었던 거야. 다시. 그러면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자, 물고기는 물고기다라는 assimilation이 무슨 개념이냐면, 재진술. 애들이 들은 모든 것은 아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관점에 다 거기에 흡수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라고.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마치 물고기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다 물고기처럼 생겼다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다시 선택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재진술은 뭐냐면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e-existing views. 이 말이 이 말을 선택지에서 골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애들은 듣는 모든 것을 다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생각을 한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택지를 봅시다. 1번. 자, established knowledge is questioned and criticized. 아니요. 기존의 지식이 질문을 받거나 비판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반대죠. 자, 그 다음 2번 novel views, novel, 새로운 관점은 are always favored over existing ones. 반대죠. 새로운 관점이 기존의 관점보다 더 선호의 대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관점 기초 위에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지. 새로운 관점이 선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All one's claims are evaluated based on others' opinions.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초해서 모든 누군가의 주장이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기존의 생각, 본인의 어린아이들의 의견이 근거, 원인이 되는 거지. 그지? others가 결정적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4번. 새로운 정보는 해석이 된다. 자신의 관점 내에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다. 인과관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여기서 one's own views에 해당되는 게 아이들의 기존의 관점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정보는 아이들이 듣는 모든 것의 논리가 되겠어. 그래서 interpreted가 incorporated의 논리로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선택지 4번이 맨 마지막 문장에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e-existing views에 해당되는 논리인 거지. 알겠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5번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확립된다는 건 전혀 상관도 없는 인과관계입니다. 정답률을 확인해 보면 74%였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민관이도 잘 풀었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묘지. 수능 영어에서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자. 수능 영어에서 국어 말고 수능 영어에서 요지란 중심 내용을 어떻게 나타낸 것을 말한다? 우리말 문장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지 문제 내놓고서는 선택지에 영어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수능 영어에서는 모의고사에서 22번 요지 문제는요, 선택지가 다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 문장이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중심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어? 그럼 중심 내용이 뭔데? 첫 번째,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설명, 이거나, A는 좋다, A는 나쁘다,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중심 내용인 경우도 많습니다. 과학적인 설명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논설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통해 원인의 필요성이라든지 부정적 결과를 통한 원인의 위험성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 요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지? 이 대상에 대해서 필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원인은 뭐지? 결과는 뭐지? 자, 요걸 파악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결국 뭐라고? 인과적 추론이라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인과관계. 과도하다 싶을 정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봅시다. Advice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is the most well-meaning of all. 자, well-meaning 하면 의도가 좋은 이런 뜻이지. But it's not the best way to match yourself with a new habit. 자,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일단 대상은 뭐냐 하면 advice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친구나 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조언입니다. 알겠어요? 얘가 대상이라고. 얘는 일단 자 의도는 정말 좋아요. 엄마가 민건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진짜 나쁜 의도를 갖고 말씀하실까? 이 녀석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경우는 없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자, 이 조언은 베스트 웨이는 아니야. 무슨 웨이가 아니냐면 너 자신을 새로운 습관과 일치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아닌 거야. 자, A가 A가 어떤 방법이라고 했을 때 A가 방법, 즉 원인이잖아. 맞지? B가 뭐야? 결과잖아. 그지? 그러면 결과가 긍정적이야.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A 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결과가 부정적이야. 그러면 A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과가 뭐냐면 너 자신과 새로운 습관을 일치시키는 거야. 긍정적이잖아. 근데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전해들은 조언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과 새로운 습관을 뭔가 이렇게 일치시킬 때 너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들은 조언에 대해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만 툭 해놓고서는 어? 다른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게 낫다. 반박할 수도 있어. 본인의 이야기를 다시 반박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글의 흐름을 이제부터는 잘 봐야 돼.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While 한유가 may have changed your friend's life. may have PP 과거에 대한 추측. 자,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요가라는 것이 친구의 삶을 바꿔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does that mean it's the right practice for you? 그 요가라는 게 당신을 위한 올바른 운동이라는 의미일까요? 자, 서리법이죠. 방어법을 쓰고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지? 야, 친구가 그랩 영어 좋대. 근데 그랩 영어가 지한테는 좋지, 자기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아,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약간 좀 쓰레기라고 하던데. 자, 세 번째 문장. We all have friends. 친구가 다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Who swear. 맹세하는, 어? 맹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뭘 맹세합니까? Their new habit of getting up at 4:30 a.m. changed their lives. 자신의 삶이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새로운 습관 덕분에 바뀌었다라고 아주 그냥 공언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And that we have to do it. 그리고 또, 자, 우리가 그 짓을 해야 된다라고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고, 자, swear, 맹세하는 친구 녀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that은 병렬구조 어떻게 봐야 돼? 자, S1, V1, S2, V2, and that S3, V3.
자, S1V1 A라고 하고, S2V2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that S3V3 C라고 했을 때, 이때 C는 S3V3, 얘는 A랑 병렬 구조로 봐야 돼. B랑 병렬 구조로 봐야 돼. B랑 병렬 구조로 봐야 되지. 왜? 요 S2V2 앞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었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이 V1의 대상이 첫 번째 B가 되는 거고 두 번째 C가 되는 거지. 알겠어? 대시 없으면 병렬 구조가 다시 A로 바뀌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자 친구 녀석 중에 막 공헌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야, 내가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더니 와, 하루가 완전 바뀌어. 그리고 야, 너도 해. 이렇게 swear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봅시다. I don't doubt. 의심하지는 않아요. Getting up super early changes people's lives. super early, 완전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라는 걸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Sometimes in good ways, 때로는 좋은 방식으로, and sometimes not, 좋지 못한 방식. 선생님 같은 올빼미족은 새벽 4시 반에 계속 일어나라고 하면요,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You don't know, 모릅니다. If, 여기서 if는 무슨 뜻?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의 뜻이지? 자, 당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This habit will actually make your life better. 이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더 좋도록 만들지 말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나 if it means you get less sleep. 여기서 if는 만약 뭐뭐라면. 자, 만약 그 새로운 습관이 너가 수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So yes, 그러니 네. You can try.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What worked for your friend?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don't beat yourself up. beat up 하면 잠깐만, 치다 이런 뜻이잖아. 자기 자신을 치는 걸 우리가 자책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세요. If your friend's answer doesn't change you in the same way. 친구의 대답이 너를 똑같은 방식으로 바꾸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if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역접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 if가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도 있구나. 자, all of these approaches involve guessing and chance. guessing, 추측하기, chance, 우연. 자, 추측과 우연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at's not a good way to strive for change in your life.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뭐가?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들은 조언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친구나 조언으로부터 받은 조언이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선택지에서 3번은 완전 정반대 이야기. 그죠? 하인, 친구나 가족에게 유익했던 습관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맹적인 오답도 없었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래서 정답률은 높은 편, 쉬운 문제였다. 사실은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딱 보는 순간 쭉쭉쭉 읽고, 거의 한 15초? 어, 그리고 쉽네? 그리고 넘어갔어야지. 자, 그 다음 23번 봅시다. 23번 주제 문제고요. 자, 이것도 수능 영어에서 주제란 개념 정의, 중심 내용을 영어 명사로 나타낸 거죠.
같은 지문인데 요지 문제로 내면 선택지가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주제 문제 내면 영어 문서로 되는 거야. 알겠어? 물론 수능 영어에서, 모의고사 영어에서, 학교 내신 영어에서는 또 달라요. 선생님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중심 내용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의견 또는 설명 아니면 원인 결과. 보통 주제 문제는 정답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자, 무엇의 중요성, 무엇의 위험성, 무엇의 영향력 이런 식으로. 알겠어? 어쨌든 주제 문제도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대상과 의견, 원인과 결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알겠어? 그냥 보는 게 아니라고. 첫 번째 문제 봅시다. Individual human beings differ from one another physically in a multitude of 다수의 visible and invisible ways. 가시적인 그리고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인간은 서로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 일단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다? 인간의 신체적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지. 과도한 억측이야? 아니야.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If, 만약, races, as most human define them. 여기서 되면 races 가리키고요. 여기서 race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 인종이란 뜻이지. 만약 인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처럼 are real biological entities. entity라는 건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외우셔야 되죠? 독립적인 존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 독립체, 실체라는 뜻이지. 진짜입니다, 진짜. 만약 인종이라는 것이 진짜 생물학적인 실체라면, 진짜 있는 거라면, then people of African ancestry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traits. While, 여기서 while은 대조로 봐야 되겠죠? People of European ancestry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different traits. trait, 속성. 자, 원인, 결과. 인과관계로 봐야 돼. 레이스, 인간의 신체적 차이점이라는 게 진짜라면, 이 인종에 따른 신체적 차이점이 진짜라면,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은 광범위한 속성을 공유할 것이고, 유럽 혈통의 사람들은 또 광범위한 다른 아프리카 계열과는 다른 어떤 속성을 공유하겠지. 그지? 인과관계. 세 번째 문장, but. 하지만, 개소리다. 아, 이거 뭐다. 리스 앤 트루트 구조구나.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 인종은 실제 생물학적인 실체가 아닌 것이다. 알겠어? 얘는 얘가 아니다. 확인. 자, once we add traits that are less visible than skin coloration, hair texture, and the like, 피부 색깔이나 머릿결이나 기타 등등과 같은 자, 덜 가시적인 속성을 추가시켜 보면 알겠어? We find that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people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are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우리가 identify A as B, A를 B와 동일시하다. 우리가 똑같은 A를 B라고 생각하다. 우리가 똑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덜 서로 같아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and more like people 점점 더 사람들과 같아지는 어떤 사람들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점점 더 같아져요. 알겠습니다. 친구 중에 부모님이 좀 외국 분이신 것처럼 의심받는 친구들이 있죠. 하지만 두 분 다 완전한 한국 토종이신 경우도 있고, 그지? 그런 거예요.
아빠가 미국 사람이야. 엄마가, 독일 분이시니? 그러는데, 아니야. 토종 한국인이시야.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경우도 있어. 자, 네 번째 문제. Add to this point that. 자, 이러한 포인트에, 에 대해서 that 이하를 덧붙여 보세요. 또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지.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a person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그다음 바로 넘어가고요. Are continuously variable. 자, 얘가 동사잖아, are. 그러면 used to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used to 앞에는 주격관계대명사 that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be used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걸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보는 순간 완전히 해석은 엉터리로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디아를 추가시켜 보면 뭘 추가시키냐면 신체적인 특징이야.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사람을 어떤 인종의 representative, 대표라고 생각하기 위해 사용되던 어떤 신체적 특징, 피부 색깔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are continuously variable. 끊임없이 가변적이에요. 계속 변합니다. 마이클 잭슨 생각해봐, 마이클 잭슨. 어, 흑인이야, 백인이야. 물론 성형수술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흑인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잖아. 피부가 하얀데. 그래서 what cannot say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어디서 갈색 피부가 하얀색 피부가 되는지를 도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자, 다섯 번째 문제. Although the physical differences themselves are real. 신체적 차이 그 자체는 진짜겠지만, the way we use physical differences to classify, 클래스를 나누다, 분류하다, people into discrete races, discrete, 별개의, separate의 뜻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을 별개의 인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방식은 is a cultural construction. 생물학적인 구성이 아닌 뭐다? 문화적인 구성인 것이다. 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 자, 요게 주제문이 되겠죠? 다시 이 글의 대상은 정확하게 하면 뭡니까? 인종이라는 게 별개의 인종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 우리가 신체적 아, 차이를 사용하는 방식. 자,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다? 이거다. 필자의 의견. 알겠습니까? 네. 이걸 찾으면 되지. 대상과 의견. 자, 문화적 이거 들어가야 돼. 인종 이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 원인, 신체적 차이의 원인, 인과관계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문화적 차이, 다양한 인종 사이. 아니요. 인과관계 저는 틀립니다. 3번 인종적 특징 언제 얘기했어? 진화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인과관계 전혀 안 맞죠? 5번 여기서는 자 미스를 선택지에 제시했네. 자, 미스컨셉션은 오해입니다, 오해. 인종에 관한 오해, 생물학적 구성으로서의 인종에 관한 오해. 알겠어? 답은 5번이 되겠지. 됐습니까? 정답률 42%. 이거 왜 이렇게 낮았지? 자, 이게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택지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 자, 인종은 이거 생물학적인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다. 이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거야, 지금. 선택지를. 지문은 제대로 이해는 뭐 어떤 게 잘못되었을까? 특히 매력적인 오답은 뭐 2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인과관계를 잘못 본 거지. 문화적 차이. 다양한 인종 사이의 문화적 차이. 그러면 다양한 인종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하려면 이건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계열 흑인들은 이런 문화적 특징을 이루고 있고, 그러지?
백인, 유럽 계열은 또 이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 인과관계를 선택지를 잘못 본 거야, 선택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이 4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순영 영화에서 제목은 중심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써놓은 걸 말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특히 제목 문제는 이 영어 문장에 비유나 반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돼. 알겠어요? 자, 14번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The realization, 깨달음이거든. Of human domination, 지배. Over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 깨달음은 began in the late 1700s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1700년대 말, 18세기 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질문, 이 글의 대상은 뭡니까? 산업혁명? 그렇지, 깨달음이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인간이 환경을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18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모르다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800년대 18세기 말에 우리 인간이 환경에 대해 지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 그지? 두 번째 문장 봅시다. Advances in manufacturing transformed societies and economies. 자, 제조업에 있어서의 발전은 transform, 변형시켰습니다. 사회와 경제를. While producing, 생산하면서 significant impacts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이 환경에 대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지. 자, 세 번째 문장. American society became structured. 자, 체계를 이루었는데 on multiple industries, capitalistic goals. 다수의 산업의 자본주의적인 목적 하에서 위에서 체계를 이루었고 as the development of the steam engine led to the mechanized production of goods in mass quantities, 대량으로 기계화된 생산, 제품의 생산으로 이어졌대요. 뭐가? 증기 엔진의 발전이. 자, 그러면 원인 결과, 인과관계 이거지. 단순히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스팀 엔진이 생기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게 결국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Rural agricultural communities with economies based on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 여기까지가 주어고. 시골의 농업 지역 사회인데 경제를 가진, 그 경제의 기반이 뭐냐 하면, 자, 손으로 만든 제품과 농업에 기반한, 그러한 경제를 가진 시골의 농업 지역 사회는 were abandoned, 버려졌어요. For life in urban cities.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어떤 도시냐면 with large factories. 큰 공장을 가진. 근데 기반이 뭐냐면 based on an economy of industrialized manufacturing. 산업화된 제조업의 경제에 근거한 자, 이 대도시 여기에서의 삶을 위해서 자, 시골 생활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이 훼손되는 거겠죠. Innovations in the production of textiles, 직물이라든지 철, 강철, 자, 이런 것들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은 provided increased profits to private companies.
개인 회사의 수익, 증가된 수익을 제공했습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those industries exercise, 행사하다, 발휘하다. 이러한 산업들은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And began dumping hazardous byproducts, hazardous, 위험한 부산물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In public lands and waterways. 자, 공공 토지와 수로에 있어서.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뭔데? 자, 인간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이때부터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지, 설명. 인간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지배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제목 문제에서 인간이 환경에 대해 지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논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 그럼 읽고 나서 뭔 얘기야? 이건 전략? 무슨 전략? 도시와 보다 나은 삶? 산업 발전이 환경을 해쳤다. 산업 발전은 결국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나머지 과학기술 이야기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죠. 자본주의의 원동력 뭡니까? 알 수가 없죠. 됐습니까? 어, 정답률이 64%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막 진짜 뭐 되게 어렵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생각을 하고 보면 쉬운데 생각 없이 보면 마냥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지문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생각이라는 게 뭔데요? 인과적 추론을 하라니까 항상 인과적 추론. 만약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 모래알처럼 이건 뭔 얘기야, 이건 뭔 얘기야, 이건 뭔 얘기야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다 그러면 인과적 추론을 안 하고 글을 가서 그런 거야. 알겠어?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대해 지배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봐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0번 잠깐만 보고 쉬었다 갑시다. 30번까지만 보고 30번이 또 무지 어려워요. 밑줄어는. 밑줄어이는 진짜 복불복이야. 쉬우면 마냥 쉽고 어려우면 진짜 어렵거든. 자, 밑줄어이는 일단 기준이 뭐냐면 모순된 말을 찾는 겁니다. 모순된 말. 알겠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게 아니고 앞뒤가 달라. 알겠어? 그러면 앞뒤가 다른 기준이 뭔데? 첫 번째, 인과적 모순이 있어. 이건 되게 쉬워. 이건 되게 쉬워. 이거 딱 보면 원인, 결과 딱, 모순되네.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처럼 문맥적 모순, 즉, 글 전체의 흐름을 다 봐야지. 특히 중심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모순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경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다.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 자, 이 글의 대상은 정상과학이고요.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정상과학이 포함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대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걸 국어에서는 문답법이라고. 하여튼 독해할 때 퀘스천 마크 그냥 넘어오면 절대로 안 돼. 알겠어? 자, 정상과학. 자, 두 번째 문장.
According to 토마스 쿤, 자, 이 사람에 따르면 it is primarily a matter of puzzle solving. 정상과학이란 수수께끼 해결의 문제인 것이다. 자, 세 번째 문장. How successful a paradigm is. 자, 패러다임이라는 게 얼마나 성공적이든 상관없이 it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s.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패러다임이겠고, 패러다임은 결국 정상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상과학은 항상 어떤 문제점에 마주치기 마련인 것이다. 즉, 피나미넌의 복수명사죠. 어떤 현상들, which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쉽게 수용할 수 없고, or mismatches, 불일치하는 거지. Between the theory's predictions, 그 이론, 정상과학, 패러다임의 예측 사이, 예측과 불일치하는,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다시. 여기서 미스매치스는 피나미나하고 병렬 구조로 봐야 되겠다. 다시. 자, 정상과학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현상들도 마주치고, 아니면 그 정상과학이 예측한 것과 그 다음에 실험적인 결과, 사실 사이의 불일치 이런 것들도 마주치기 마련인 거지. 그지? 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 성적 오르고 좋은 점수 나오지. 패러다임, 정상과학이야. 부러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항상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맞습니까? 그 빈도가 높을수록 선생님의 실력이 없는 거고. 자, 네 번째 문장. The job of the normal scientist is to try to eliminate,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These minor puzzles, 이 사소한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나 불일치하는 것들을 정상과학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거죠. While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few, 부정의 뜻이니까 거의 가능한 한 change를 make하지 않으면서 그 to the problem, paradigm,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상과학에 대해서. So, 따라서 normal science is a conservative activity. conservative, 보수적인, 즉 옛것을 중시하는. 알겠어? 보수적인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의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보수 정당 하게 되면 옛날의 정치 체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지. 진보 정당은 그거를 갈아엎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자꾸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과학이라는 게 보수적인 활동이라는 게 모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그걸 방어하는 거야, 자꾸. 아,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지? As practitioners, 실행하는 사람, 즉 정상과학자들은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shattering, 지구를 흔드는 그런 발견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But rather just to develop and extend, 발달시키고 확장시키고자 노력하는 거지. The existing paradigm, 기존의 패러다임, 즉 정상과학. 자, 여섯 번째 문장. In Kuhn's words, normal science does not aim. 자, 목표로 하지 않는데요. And novelty, 새로움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fact나 theory. And when successful. 자, 여기 when successful은 삽입구문이고요. 자, when하고 successful 사이에 자, 정상과 it과 비동사 is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정상과학이 성공하게 되면 finds none. 아무것도 찾지 못해야 돼. 예외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올랐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정상과학자라고 했을 때, 아, 내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아, 이런 게 부족한가? 뒤집어 엎으면 안 돼. 알겠어? 새로움을 뭔가 찾는 게 아니라고. 그럼 목표는 뭐냐 하면 나는 이상이 없어. 아, 애가 머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서 정신승리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망하는 거죠.
7번 문장. Above all, 무엇보다도 stressed that 강조했던 바는 normal scientists are not trying to test the paradigm. 패러다임을 테스트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알겠어. 자, on the contrary. 그와는 정반대로 테스트하지 않고요. They accept the paradigm unquestioningly. 아무런 질문 없이 무비판적으로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And conduct their research within the limits it sets. 그 패러다임이 설정한 리밋 내에서 그 연구를 실행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5번이 무슨 될 수밖에 없는데. 자, if a normal scientist gets an experimental results, 결과를 얻으면, 자, 원인 결과. 근데 어떤 결과를 얻으면, 자, 이런 결과를 얻으면, they will usually assume that their experimental technique is faulty. 자, 잘못되었다라고 가정하는 결과를 얻게 돼. 그럼 어떤 결과를 얻으면 기술이 뭔가 실험 과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가정을 내리느냐? 어떤 결과? corresponds with the paradigm. 패러다임하고 일치하는? 그러면 이건 또라이지. 잠깐만. 패러다임하고 안 맞, 그러면 이거 실험 테크닉이 잘못된 거야. Not that the paradigm is wrong.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과관계가 모순되는 건데, 이게 문맥적으로 이 정상과학자들의 생각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구하기가 힘들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패러다임하고 갈등하는, 부딪히는, 뭐 그 정도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패러다임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게 되면 실험 기술이 잘못된 거지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정답률 어마무시하죠? 이런 문제는 솔직히 틀려도 어려우니까 괜찮다. 틀릴 만한 건 틀려도 된다. 하지만 정답률이 높은데 나 혼자 틀리고 앉아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알겠어요? 자, 잠깐만, 선생님 화장실 35번 보겠습니다. 무관한 문장을 골라야 되거든. 너는 관련이 없어 라고 얘기하려면 중심 내용하고 관련이 없어요. 결국에는 대상이 다르거나 아니면 의견의 방향성이 달라야 돼. 또 엉뚱한 걸 설명해야 돼. 아니면 원인이 다르거나 결과가 달라야 돼. 근데 대상이나 의견이 다른 거는 쉽게 보인다. A 이야기하다 갑자기 B 이야기하잖아.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 좋다, 좋다, 좋다 하다가 안 좋다 얘기하면 이것도 금방 보여. 근데 결과는 같은데 원인이 살짝 다르거나 아니면 원인은 같은데 결과가 살짝 다르면 이게 잘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인과관계가 관련 없는 걸 주목해야 돼. 자, 그러면 35번 봅시다. Today's digital natives. 이 글의 대상은 디지털 네이티브에 관한 이야기구나.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 have grown up, 성장해 오고 있단 말이야. immerse, 몰입하다, 흠뻑 빠져들다. 자, 디지털 기술에 흠뻑 빠져든 채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그 다음, and possess, 소유하고 있는데, 무엇이기를 소유하고 있냐면, the technical aptitude라는 걸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aptitude냐면, to utilize, 활용하는 거지, the powers of their devices fully. 자신의 디바이스의 파워를 충분히 활용하는 기술적인 애티튜드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애티튜드가 뭐지? 그러면 안 되고. 자, 애티튜드. 자세나 태도.
이고요. 자, 여기 나온 aptitude, 덕성이나 소질이란 뜻이야. 능력, ability. 그 다음 altitude, 이건 높이나 고도란 뜻이고.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SAT라고 하거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아니, 뭐, SAT라고 하는데, T는 테스트고요. S는 scholastic, 학문적인이란 뜻이야. A가 aptitude, 학문적인 능력 시험이 SAT,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뭘 평가하겠다라는 거야? 대학에서 학문을 받아들일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보는 수능 영어는 대학교 들어가서 과연 이 학생이 영어로 학문적으로 얼만큼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수능 영어는 학문적일 수밖에 없어. 자, 어쨌든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but although they know which apps to use or which websites to visit, 여기서 they는 자, 디지털 원주민들이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될지는 다 알고 있는데, they, 이 원주민들이 do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무슨 부정? 부분 부정.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무엇을, the workings, 작동, 무슨 작동, behind the touch screen. 그렇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닌데 터치 스크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세 번째 문장. People need technological literacy if, 만약 they are to understand machines, mechanics and uses. 자, if 절안에 am, is, are 플러스 투부정사 나오면 이때는 의도의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계의 어떤 미케닉과 사용을 이해할 의도라면 이렇게 하려면 이해하려면 자, 기술적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자, 원인 결과 인과관계죠. 아니다. 여기서는 의도니까 반대로 봐야 되겠네. 자, 이게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알겠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중심 내용은 바로 이거야. 알겠어? 장비를 잘 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이 기계를 진짜 제대로 진짜 막 쓰려면, 그러면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리터러시가 뭐예요? 교양 능력,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지? 자, 인과관계. 네 번째 문장 봅시다. 자, in much the same way, 뭐뭐와 똑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as factory workers 100 years ago, 100년 전에 공장 노동자들이 needed to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s of engines,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하고 있네. We need to understand the elemental principles behind our devices. 우리의 디바이스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지? 자, 다섯 번째 문장. The lifespan, 수명 of devices depends on the quality of software operating them as well as the structure of hardware.
자, depend on 어디에 의존하다. A가 B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자, A는 B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논리니까 자, the life of devices, lifespan of devices가 결과고 the quality of software 머시기가 원인이 되는 건데 인과관계가 전혀 다른데. 자, 디바이스의 수명을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어떤 스트럭처, 체계도 우수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디바이스가 오래 간다라는 거지. 인과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네. 그지? 자, 6번 문장 봅시다. This empowers us to deploy software and hardware to their fullest utility. empower. 무슨 뜻이에요? 파워를 만들어주다,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지? 자, 주어, empower,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는 주어는 목적어, 뭐뭐대로 권한을 부여하다는 뜻이니까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충분한 유틸리티까지 자, 디플로이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사용하다, 채택하다. 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디바이스의 수명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이거죠, 이거. 디바이스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해야 우리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Maximizing our powers to achieve and create. 이러한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5번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대상 거의 뭐, 뭐예요? 디바이스에 관한 이야기니까 소재가 잘 안 보이는 거지. 알겠지? 무관한 문장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번을 틀리는 경우는 지문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요약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요약은 출제자가 쓴 중심 내용입니다. 필자가 쓴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쓴 거야. 그러면 요약의 A와 B는 당연히 중심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바꿔쓰기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대상, B가 그러니까 의견이나 설명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인 결과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일단 40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요약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요약문이 제일 중요해요. 21번 함축적 의미 파악에 당연히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 빈칸 문제? 당연히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보냐면 요약문부터 일단 봐야 됩니다. 이해하고 정리한 상태에서 질문을 봐야지. 자, 봅시다. Physical distance between people. 아, 사람들 사이 어떤 신체적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is A by relationship status. 자, 관계 상태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 거리가 A하게 되지만, but when 원인 the distance is not appropriate. 그 거리, 신체적 거리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은 자신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자, 한단 말이야. 결과. 자,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establish a comfortable psychological distance. 심리적으로 편안한 거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결과 1, 결과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 이하부터 일단 보면 신체적 거리가 적절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뭘 해가지고 도대체 편안한 심리적인 거리를 마련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선을 외면한다든지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 다음에 벗 앞에도 보면 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자,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 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지? 물리적 거리, 신체적 거리. 자, 얘가 관계 상태에 의해서 A 된대요. 수동태네. 그럼 관계 상태가 사람들 사이의 신체 거리를 A 한다는 이야기지?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관계 상태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신체적 거리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지. 알겠어? 이거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지문 보면 보고도 뭔 말인지 모르고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두 가지 인과관계다. 첫 번째는 뭐야? 자, relationship status가 physical distance between people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인과관계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거리가 적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도대체 뭘 해서 편안한 심리적인 거리를 확립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알겠어?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A 자리에 들어갈 말은 a reliable indicator of 요 말이 그러니까 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믿을 만한 지표라고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믿을 만한 지표래요. 그러니까 거리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로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다시 자, 관계 상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Strangers stand further apart than do acquaintances. acquaintance는 아는 사람이란 뜻이죠. 낯선 사람은 아는 사람보다 당연히 멀리 떨어져 서 있을 수밖에 없고. acquaintances stand further apart from friends. 당연하죠. 그냥 아는 사람들은 친구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서 있게 되는 거고. Friends stand further apart than romantic partners.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는 친구들이 좀 떨어져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지? 여자들끼리는 그냥 친구 관계에서도 그냥 팔짱 끼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남자애들은 팔짱 끼고 그러면 죽을래?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세 번째 문장. Sometimes, of course, these rules are violated. 그런데 이 규칙이 이 낯선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연인하고 이 거리가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recall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you wrote 20 stories in an elevator packed with total strangers.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 꽉 찬 승강기 안에 20층짜리 건물에 올라갔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The sardine-like experience. sardine-like는 빽빽히 들어찬이라는 뭐 이제 그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경험은요, 의심할 바 없이, no doubt, made the situation a bit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그죠? 막 짜증나요, 막, 옆에 막, 모르는 새끼가 막, 내 얼굴에 막, 어? 얼굴에 붙어내고 막, 통화하고 막, 그러면 막, 싶죠, 막, 그냥. 꺼지라고 하고 싶고. 자,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당신의 신체적 공간이 위반이 되면, 원인. 자, you may have tried. 과거에 대한 추측.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create psychological space. 어떻게 심리적인 공간을 마련한 거냐면 by avoiding eye contact. 자, 일단 첫 번째 뭐예요? eye contact을 피합니다. focusing instead on the elevator buttons. 뭐예요? 대신에 뭘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거죠? 엘리베이터 버튼. 요즘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 안 보여. 스마트폰 보지. 그래서 민망하잖아. 눈이라도 마주치면. 자, 7번 문장. By reducing closeness in one non-verbal channel, 한 가지 비언어적인 통로에 있어서 이 근접성을 줄임으로써 피하는 게 이제 줄이는 거죠. 같은 논리네, 그치? One can compensate for 보상할 수 있습니다. Unwanted closeness 원치 않는 근접성을 in another channel proximity
마찬가지로 추가하고 있지. If you are talking with someone,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냐면, who is seated several feet away at a large table, 큰 테이블에서 몇 피트 떨어진 채 앉아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you are likely to maintain contact, eye contact. maintain,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something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근데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짓거리란 말이지. 만약 if you we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서로 옆에 서 있다면 아이 컨택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뭐 줄이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지. 그지?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일단 A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건 concealed, 숨겨진다라는 거지. 숨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 B 자리에 해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멈추는 건 아니죠. 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무시하는 거 아니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 reduce라고 했잖아요. 자, 근접성을 줄이는 거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고. 아이 컨택을 피하기도 하고 아이 컨택을 유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민건이랑 이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아이 컨택을 하는 거지. 그지? 가까이 있어봐. 그 맞대. 민건이가 선생님 꺼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거리가 또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리가 너무 멀어. 또 있어. 아이 컨택을 피해? 선생님이?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냥 줄인다라는 게 non-verbal communication을 마냥 줄인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정한다라고 해줘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5번이 정답이 꽤 많았을 것 같아. 정답률 42%니까 40번 문제 치고는 정말 애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자, 41,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 찾아야 되지? 뭐좀 찾아야 되죠? 선생님의 조언은 이 논리작문을 빈칸이나 순서 삽입 문제보다 먼저 풀어라. 먼저 풀어라. 왜? 빈칸 순서보다는 그나마 해볼 만하다. 단 기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해라. 알겠습니다. 왜냐?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 못 풀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4점 내지는 42번 3점 배점 되면 5점 날아가는 빈칸 한 문제 시간 없어가지고 3점짜리 하나 틀린다라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이게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알겠어요? 선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더 중요한 거잖아. 결과가. 그지? 자, 갑니다. 먼저 푸세요, 먼저.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순서대로 푸는 게 베스트야. 18, 19, 20번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듣기 할 때 풀어야 돼. 29번도 듣기 할 때 풀어야 돼.
그 다음에 25, 26, 27, 28번도 듣기 할 때 풀어야 돼. 43, 44, 45번도 듣기 할 때 풀어야 돼. 좀 듣기 할 때 이거 못 풀겠는데요. 듣기 공부해야 돼, 그러니. 알겠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봅시다. Being able to have a good fight doesn't just make us more civil, it also develops our creative muscles. 자, 이 글의 대상은 뭡니까? Being able to have a good fight. 요겁니다. 그지? 자, 잘 싸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어, make, 목적어, 보어. 오형식이지?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이네. 그럼 목적어가 보호한 것은 결국 주어가 시켜서 한 거니까 무슨 관계? 원인, 결과, 인과관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게 인과적 추론이야, 인과적 추론. 자, 시빌 하면 시민의 이런 뜻이에요. 자, 도시에 사는 그 시민들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에티켓 지키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공손한 예의 바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우리가 좀 더 시민답게 되려면 잘 싸울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원인, 결과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의적인 근육을 키우려고 하더라도 잘 싸울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잘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 잘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장. In a classic study, highly creative architects, 건축가들, 매우 창의적인 건축가들은 are more likely than their technically competent but less original peers to come from homes with plenty of friction. friction은 마찰이라는 뜻이고요. 자, more than 비교 부분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 확인해야 되겠지?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competent, 유능하지만 less original, 창의력이 떨어지는 또래들보다는 매우 창의적인 건축가들이 집안 출신의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어떤 집안? 많은 마찰을 가지고. 맨날 집에서 막 엄마 아빠 싸우고 엄마 막 맨날 애 보고 막 그냥 혼내고 막 이런 집에서 창의적인 건축가들이 나타났다.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다. They often grew up in households, 가정에서 자랐는데 that were tense but secure. 아, 긴장되지만 안전한 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이 사람들이 자라났다. 아, 그잘 싸울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구나. 우리가 창의력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갈등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구나. 알겠습니까? To be a person to be. 자, to be는 앞으로의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창의적이 될 사람은 comes from a family that is anything but harmonious. 아, 요것도 해석을 못하면 어리둥절하죠. 자, 벗이라는 게, 자, 그러나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접속사로 쓰여서 역접으로도 쓰이죠. 그러나. 자, 근데 두 번째, 얘가 부사로 쓰이면 단지, 겨우, only의 뜻도 있습니다. He's but 21. 그는 단지 21살일 뿐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전치사로 쓰이면 무슨 뜻입니까? except, 제외하고 이런 뜻이야. I did nothing.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But sleep yesterday. 어제 자는 걸 제외하고. 자는 걸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제 잤어, 안 잤어?
안 잤지. 자는 걸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잠만 잔 거지, 그지? 야, 그럼 nothing but은 only의 뜻이야. 알겠어? 근데 반대로 I did anything. 뭐든지 다 했습니다. But sleep yesterday. 나 어제 자는 걸 제외하고 뭐든지 다 했어요. 그러면 잠만 안 잔 거지. never의 뜻으로 이해를 해. 알겠어? 무슨 anything과 무슨 뜻이지? never. 절대로. 앞으로 창의적이 될 사람은 절대로 조화로운 집 출신이 아닙니다. 자, 무슨 없죠? 다섯 번째 문장. The parents weren't physically or verbally abusive. abuse가 ab가 wrong의 뜻이거든. abnormal 하면 무슨 뜻이죠? 비정상적인이란 뜻이지. 얘가 기본적으로 잘못된이란 뜻을 갖고 있어. abuse라는 게 abusing이라고 하는데, 자,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용인데 잘못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자, 남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처럼 학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오용이 이제 잘못 쓰는 거니까. 사실 abuse가 사실 오용의 뜻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잘못 쓰는 게 남용입니다. 남용. 알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민건이한테 영어나 가르칠 것이지.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 이 어뷰스하는 거. 알겠어? 부모가 자식을 어뷰스하는 건 학대야, 학대. 알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신체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학대하지 않지만, but they didn't shy away from conflict either. 자, 부모님께서는 갈등으로부터 외면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할 말은 있단 말이야. 어? 야, 너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하고. 너 요즘에 너무 나태하다.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하여튼 했단 말이지.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고분고분 네 그랬겠어요? 아유, 왜 자꾸 귀찮게 해?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나고. 너 이제부터 이제 지원 없어. 네가 알아서 해. 핸드폰 내놔. 이거 아빠가 사준 거잖아. 내놔. 게임하지 마. 컴퓨터 다 치워버려. 그러면 뭐, 탈출한다고 막 그냥 으름장도 놨다가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단식한다고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엄마 밥 줘.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엄마 화를 어떻게 풀까 막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뭐가 생겨났을까? 창의력이 생겨났겠지, 그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렇게 안 한 거죠. telling their children to be seen but not heard.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보이기는 하되 이야기가 들리면 안 되는 거야. 즉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아이가 주변에 보이기는 하되 들리지 않으라고 말하는 대신에, 즉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부모님께서는 encourage them to stand up for themselves. 아이들 스스로를 위해서 일어서라고 격려했던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네가 책임져. 알겠어? 자, the kids learn to dish it out. 설거지를 직접 하는 법을 배웠어요. 즉 일을 해결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알겠어요? 어.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o Wilbur and Orville Wright, who invented the airplane. 아,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에게서 벌어졌던 일이었던 거죠. 잠깐만 기다려줘, 제가. 자, when the Wright brothers said, 자, 라이트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y thought together. 자, 함께 생각을 했다. What they really meant. 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의미했던 건 is that they fought together. 맨날 싸웠다라는 이야기. When they were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할 때 they had argument, 논쟁을 가졌습니다. lasted, 지속되었던 not just for hours but for weeks, 몇 주, 그리고 한 번에 몇 달이나 지속되는. 형하고 동생하고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눈빛도 안 마주치고.
자, they didn't have such ceaseless fights because they were angry. 화났기 때문에 그 끝도 없는 싸움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무슨 없죠? 계속 싸웠던 거야, 그냥. 자, 그러면 42번 정답 5번이 되겠죠? 그지?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You will see, as you will see, 당신이 보다시피, it was one of their most passionate, 가장 열정적이고 prolonged, 지속적인 arguments that led. 자, it is that 강조 구문이고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One of their most passionate and prolonged arguments. 이거 강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잘 봐. 자, 주어, lead,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야. 그럼 이것도, 자, 목적어, 투부정사로 이끈 건 주어니까 얘가 원인 인과관계죠. 항상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런 싸움 때문에, 원인, 잘 싸운 것 때문에, 자, 서포트한 게 결과인데 뭘 이제 받아들인 거냐? 비판적인 가정. 여기서는 중요한 가정, 결정적인 가정인데 이 가정이 뭐냐면 that had prevented humans from soaring through the skies. prevent A from B 하면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인간이 하늘을 통해 치솟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생각을 받아들인 거야, 이거는. 싸워서 아유 내가 저 새끼하고 같이 못 만들겠다. 아유 무슨 뭘 하늘을 하나 때려쳐 때려쳐 이렇게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자, 반대하고 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했던 거지.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야, 그래도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잖아. 왜 그런 건데? 서로 싸워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잠깐만, 소진아, 잠깐만, 금방 마무리할게. 잠깐만 기다려줘. 자, 그래서 42번은 정답 5번인데, 정답 18%다. 역대급이지? 엄청 어려웠어. 이런 거 틀려도 돼. 자, 그 다음 41번 정답은 1번이죠. 건설적인 갈등의 힘. 건설적인 갈등이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항의력이 가능. 자, 수고하셨습니다.